모노 다이어트를 위한 15가지 조언. 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 다이어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모노 다이어트의 2탄으로 하비 다이아몬드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의 일부입니다. 그럼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노 다이어트를 위한 15가지 조언입니다. 첫째, 모노 다이어트를 통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마시는 주스가 반드시 신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로 살균되어서도 안 되고 캔이나 병에 들어있는 주스도 안 된다. 정제된 주스는 절대 안 된다. 마트에서 파는 주스를 마시는 것은 모노 다이어트의 정신과 목적에 위배된다. 둘째, 주스를 마실 때 꿀꺽꿀꺽 한꺼번에 삼키지 말기 바란다. 진한 에스프레소를 마시듯 홀짝이듯이 마시라는 말이다. 뱃속에 들어가서 위 속에서 폭풍을 일으키게 하지 마시라. 한꺼번에 삼키면 몸에 부담이 되고 결국 복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한 번에 한 모금씩만 천천히 삼켜서 침과 잘 섞이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가능하면 빈속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아침 시간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낮 시간이라도 속이 비어 있을 때 먹어야 독소 청소 효과를 최대한으로 볼 수 있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다른 음식을 먹은 후 3시간 내에는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안 먹는 것이 좋다. 과일은 참으로 재미있는 음식이다. 다른 음식과는 달리 과일은 위에서 소화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음식은 뱃속에서 소화되는데 3시간이 걸리지만 과일은 3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과일 주스가 더 빨리 소화되는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하다. 넷째, 만일 당신이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장 청소 음식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먹어본 경험이 없다면 아마도 설사와 같은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는 항상 어느 정도의 쓰레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바란다. 갑자기 위 속으로 9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장 청소 음식들이 들어온다면 그것도 며칠 동안이나 계속해서 과일과 채소가 장을 청소한다면 장벽에 남아있는 불순물들을 씻어서 밖으로 배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시라. 설사는 드물게 48시간 걸리기도 하지만 보통 24시간 내에 멈춘다. 우리 몸에 생긴 결과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나 만일 설사가 48시간 이상 계속된다면 의사를 찾아가도 좋다. 5번째, 모노 다이어트 기간 동안 먹는 음식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가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정답은 정반대다. 이 기간 동안 에너지가 치솟을 것이다. 내가 장담한다. 모든 동물은 음식을 소화시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당신이 요리하지 않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소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아주 작은 음식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가 치솟는다.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해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찬사는 살면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다. 6번째, 한 번도 요리하지 않은 살아있는 음식을 일정 기간 동안 먹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걱정은 배고프지 않을까요? 나는 배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이다. 나도 당신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런 일을 겪어봤을 것이다. 가령 식탁에 앉아서 차려진 음식을 맛있게 모두 해치웠다. 배도 부르고 아주 만족했다. 그런데 45분쯤 지나서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뭐 먹을 것이 없나 하고 부엌 여기저기를 기웃거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먹을 만큼 먹었고 배가 부른데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무엇을 먹어야 할 것 같은 느낌 말이다. 만일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면 그 이유를 내가 말씀드리겠다. 인간의 몸에서 그런 욕구를 가지게 하는 생리학적인 이유를 말이다. 우리의 뇌에는 식욕 조절 중추라는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식욕을 조절한다. 이 식욕 조절 중추는 끊임없이 우리 몸을 모니터링하면서 영양분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만일 충분하면 조절 작용은 멈춘다. 그러나 영양분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중추가 우리에게 더 먹으라고 알람을 울린다. 우리 몸이 필요한 영양분을 다 먹고 나서야 그 알람 소리가 줄어든다. 그러나 명령에 따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알람이 계속 울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다. 당신이 계속해서 먹어대는 음식이 지나치게 요리되어 있고 지나치게 가공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음식들은 요리 과정과 가공 과정에서 자연 상태가 파괴되었고 영양분이 손실되었기 때문이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해서 더 먹으라고 알람이 울리는 것은 음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영양분의 문제라는 말이다. 그래서 당신이 매일 저녁 남산만한 배를 부여잡고 부엌 찬장에 누워서 잠자는 스낵을 깨우고 냉장고에 아이스크림을 찾아 헤매는 것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모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몸이 원하는 영양분을 넘치도록 충족시켜준다. 당신은 자연에서 온 것을 그대로 먹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 불을 가해서 효소를 파괴하지도 않았고 요리를 하면서 미네랄을 제거하지도 않았다. 살아있는 몸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니 원하는 명문대에 합격한 것처럼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아지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식욕 조절 중추는 더 이상 먹어라는 알람을 울릴 필요가 없어진다. 7번째, 과일만 먹으면 당이 부족해서 저혈당증에 걸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자, 그렇다면 저혈당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다. 우리의 뇌는 혈류 속에 당이 충분한지 끊임없이 모니터링한다. 무엇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뇌는 알람을 울린다. 초조감, 불편함, 게으름 등의 형태를 통해 알람을 울린다. 과일 속에 있는 과당은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다른 성분보다 빨리 혈류 속으로 들어간다. 만일 당신이 저혈당증이 있다면 과일을 먹는 즉시 식욕 조절 중추가 이 증상을 멈추게 할 것이다. 단언컨대 저혈당증에 과일보다 좋은 음식은 없다.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더 자주 과일을 먹을 필요가 있다. 당신은 살아있는 것으로 한정해서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8번째, 당은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다. 천사의 측면을 보자. 영양학적 측면에서 보면 인간에게 당보다 중요한 것은 거의 없다. 인간은 포도당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 대부분의 포도당은 탄수화물을 통해서 몸에 공급된다. 또한 우리의 몸은 당 신생 합성 과정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저장된 지방이나 단백질을 포도당으로 바꾸기도 한다. 문제는
가공된 정제 설탕을 말하는 것이다. 정제 설탕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자 몸의 순환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다. 정제 설탕의 해악은 여기서 모두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 몸이 가장 원하는 당의 형태는 과당인데 이것은 과일에 충분하고 넘치도록 함유되어 있다. 이 과당은 소화하는데 거의 힘들일 필요가 없고 즉시 효율적인 에너지로 전환된다. 우리 몸은 과당을 즉시 흡수해서 흡수되는 순간에 포도당으로 전환시킨다. 전환된 포도당은 즉시 몸의 원료로 사용되며 미래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간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역사상의 모든 호모사피엔스가 이 자연 상태의 단맛을 좋아하도록 진화했다는 말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근 200여 년 동안 이 천연 상태의 당을 정제된 설탕으로 대체해옴에 따라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몸을 즉각적으로 망치는 독극물을 먹으면 바로 토하는 것이 몸의 원리다. 독극물보다 비교적 안전한 독극물, 설탕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이것을 몸 내부에서 중화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한다.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건강한 세포에서 필수 성분을 뽑아 쓰게 된다.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등을 몸의 각 부분에서 뽑아와서 참된 당으로 중화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는 말이다. 특히 인체의 뼈에서 칼슘을 뽑아서 중화시킨다. 정제 설탕은 결국 뼈를 허물어뜨리고 치아를 붕괴시킨다. 설탕뿐만이 아니다. 당신이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과 빵과 라면과 과자 같은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당신은 골다공증과 당뇨병으로 가는 초고속 열차의 VIP석에 탑승한 것과 같은 셈이 된다. 9번째, 모노 다이어트 기간에는 반드시 자연 상태의 요리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렇다면 견과류는 어떨까? 견과류가 자연 상태라면 허락한다. 그러나 이것도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견과류는 아주 농축된 음식이라서 과식하기 쉽다. 하루에 한 번이라면 아몬드의 경우 10개에서 12개 정도로 충분하다. 나는 그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안 먹는 것이 좋다. 10번째, 만일 당신이 일주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를 한다면 요리하지 않은 음식에 약간 요리한 음식을 추가하면서 길게 이어가고 싶을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약간의 나물 정도는 허락할 수 있다. 살짝 쪄낸 채소를 샐러드에 넣으면 장 청소에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포만감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채소는 무엇이라도 좋다. 브로콜리, 양배추, 호박 등을 쪄낸 다음 샐러드에 넣고 드레싱을 약간 뿌리면 맛도 좋고 만족감도 줄 것이라 믿는다. 11번째, 이 정기적인 모노 다이어트는 당신의 몸을 완전히 거듭나게 개선해 줄 것이다. 깨끗하고 맑은 음식을 먹는 동안 당신의 몸을 탁하게 하고 몸을 막히게 하는 음식을 집어넣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가벼워지고 체중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에너지는 상승할 것이고 자존감이 높아질 것이며 계속하고 싶은 생각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입에서는 살살 녹았지만 몸을 찌뿌둥하게 만들었던 음식, 당신의 혈관을 막히게 하고 뱃살과 엉덩이 살을 늘리던 그런 음식을 점점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수십 년 동안 실천해온 내가 장담한다. 12번째,
5일 이상 모노 다이어트를 할 경우 마지막 하루나 이틀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단식 후에 조절식을 먹듯이 해야 한다. 오래 굶었으므로 아주 가볍게 먹는 조절식처럼 아주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에 이상이 올 수 있다는 말이다. 오랫동안 가볍고 맑은 음식에 적응했기 때문에 너무 갑자기 무거운 음식을 먹으면 몸이 당황한다. 모노 다이어트가 끝난 후 2일에서 3일 정도는 가볍게 먹고 고기나 생선 등 무거운 음식은 아주 가끔씩만 먹는 것이 좋다. 모노 다이어트 기간 중에 느꼈던 그 상쾌한 기분을 잊지 못하겠지만 13번째,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많은 현대인들은 아침을 든든히 먹어야 한다는 식품 회사들의 광고와 홍보에 기만당하고 산다. 우리의 목적은 몸을 청소하는 일이다.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를 청소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독소들을 림프 주머니에 더 이상 오래 쌓아둘 필요가 없으므로 림프 시스템이 정화되고 질병은 도망간다. 우리 몸의 배출 주기는 새벽 4시부터 오전 12시까지 8시간이다. 이 시간에 림프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다. 세포에서 쓰레기를 끄집어내서 배출 기관에 던져버리는 시간은 모두 이 오전 시간에 이루어진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화장실이라는 것만 생각해도 금방 해답이 나온다. 음식을 소화하는 일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된다. 당신이 진정으로 날씬한 몸에 맑은 피부, 그리고 질병 없는 삶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침을 가볍게 먹는 일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 12시까지가 가장 중요하다. 오전 12시까지 과일과 주스만 먹기를 부탁드린다. 과일과 주스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 과일과 주스는 소화하는 데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는다. 따라서 배출 주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14번째, 당신은 아마 이런 질문도 할 것이다. 모노 다이어트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하고 얼마나 오래 해야 되나요? 만일 당신이 한 번도 단식이나 모노 다이어트와 같은 장 청소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몸을 깨끗하게 해주는지 금방 깨닫게 될 것이고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연장하고 싶어질 것이다. 따라서 처음에는 원래 계획한 대로 하다가 조금씩 횟수와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면 일반적인 식사에서도 림프 시스템을 혹사하고 장에 쓰레기를 구겨 넣는 무겁고 탁한 음식을 자꾸 피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처음 모노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 3에서 5일 동안 주스와 과일만 먹는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해보고 컨디션을 점검해 볼 것을 추천한다. 그런 다음에 일주일마다 1에서 2일을 하는 것도 좋고 3에서 4개월에 한 번씩 7에서 10일간의 모노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좋다. 기간이나 횟수는 당신의 몸 상태에 따라 스스로 결정한다.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 모노 다이어트는 더 자주, 더 오래 할수록 좋다는 말이다.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가 완전히 빠져나가기만 하면 가끔씩 몸속으로 들어오는 독소의 수위를 힘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번째, 마지막 조언은 매우 중요하니 집중해 주기 바란다. 규칙적으로 모노 다이어트를 실천하면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고 결국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된다. 그러나 독소는 독극물이므로 그들이 몸속에서 빠져나갈 때 그냥 도망치지 않는다. 약간 발악을 한다는 말이다.
몸에 불편한 일들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노 다이어트를 멈추지 말기를 부탁드린다. 당신의 몸속에서 독극물이 빠져나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당신이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안심하기 바란다. 약간의 두통과 약간의 피부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우리 몸이 청소를 하기 시작하면 맨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그런 전조 현상이 있다는 것은 몸이 청소되고 있다는 증거다. 약간의 불편함이 동반되는 이 청소 작업이 끝나면 그 보상으로 날씬해진 몸매와 탱탱한 피부, 그리고 팔팔한 에너지가 주어진다는 것을 수십 년간 실천해온 나와 수천 수만의 내 친구들이 보장한다. 지금까지 모노 다이어트를 위한 15가지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ABC 주스와 제철 과일을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작은 모노 다이어트가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설거지할 것도 없이 물로만 헹구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아침 시간이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만이라도 모노 다이어트를 경험해 보세요. 오전 12시까지는 배가 고파지면 과일을 또 드셔도 됩니다. 내 몸에 직접 경험해 보시고 직접 느껴보시면 멈추고 싶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